남자는 순진한 소녀의 목발을 걷어차고는 웃으며 걸어갔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대도시의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목발을 짚은 소녀, 서두르는 남자, 그리고 무심코 밀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또 다른 인생을 바꾼 우연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호등 앞에는 작은 인파가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서두르고 있었다. 출근길, 출장길, 혹은 그저 습관처럼 서두르는 모습이었다. 북적이는 어른들 사이에는 작은 체구의 소녀가 한 명 있었다. 오른쪽 다리에 흰 깁스를 하고 연약한 손에는 너무 커 보이는 목발을 짚은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그녀는 인도 끝에 서서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길을 건너려면 몇 걸음을 걸어야 할지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차들이 굉음을 내며 달렸다. 바람에 그녀의 회색 코트 자락이 흩날렸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사람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소녀에게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깔끔하고 조심스럽게 목발이 아스팔트 위를 찰칵거리며 균형을 잡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일이 일어났다. 값비싼 검은 코트를 입고 팔에는 폴더를 끼고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든 키 큰 남자가 길을 가로질러 서둘러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권력과 돈에 익숙한 남자의 발걸음처럼 당당했다. 팔꿈치가 소녀의 목발 하나를 건드렸을 때에도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목발이 휘청거렸다. 소녀는 비틀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녀는 남은 목발을 꽉 붙잡고 이를 악물고 발을 딛고 섰다. 그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속도를 늦추지도 않았고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아니면 모른 척하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형체는 길 한가운데에 혼란스럽고 겁에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조금 더 멀리 있는 인도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손에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릴 도시 생활의 풍경,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짧은 스케치들을 무작위로 찍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꿈치부터 길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소녀까지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다. 청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소녀에게 몇 걸음 다가가 길을 건너도록 도와주고 괜찮냐고 물었다. 소녀는 눈물을 간신히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평범한 날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한 불쾌한 사건 이상의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영상을 촬영한 젊은 남성은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본 것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영상에는 짧은 캡션이 달렸습니다.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그림자는 점점 더 많아진다. 처음에는 이 게시물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거의 없었지만 저녁이 가까워지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이 영상은 도시의 한 인기 공공 웹사이트에 게재된 후 뉴스 사이트 그리고 TV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영상은 밤새도록 도시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짧은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며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왜 아무도 멈추지 않는지, 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보지 않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댓글들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정할 수 있지? 아, 저 코트 입은 남자는 누구야?
만약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국에 신고할 거야. 우리가 침묵하는 한, 그런 행동은 일상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영상 속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의 손에 들린 시계 브랜드, 폴더의 로고.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치 인터넷이 범인을 찾기로 마음먹은 듯 수사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소녀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목발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목발은 맞은 후 끝이 닳아 약간 구부러져 있었다. 그녀는 슬펐지만 어머니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너 정말 멋지고 강해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때 컴퓨터와 휴대폰 화면 뒤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의 카메라가 우연히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저녁은 도시에 새로운 색깔을 더했다. 상점 창문의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더욱 생각에 잠겼다. 추위가 옷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수천 개의 뉴스 기사, 분주함, 그리고 걱정 속에서 짧은 영상 하나가 다른 모든 것과는 별개로 생명을 얻었다. 채팅방에 퍼지고 뉴스 피드에 오르고 댓글에서 논의되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논쟁했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 인터넷 탐정들이 나서서 수사에 나섰다. 확대된 녹음 파일에서 그들은 특징적인 로고가 새겨진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특정 계층에서 인기 있는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남자의 손에 들린 폴더도 눈에 띄었습니다. 로펌 이니셜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들은 단편적인 데이터를 조합하여 소셜 네트워크에서 바로 그 남자가 보이는 프로필을 찾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정장, 사진 아래 짧은 캡션, 나는 성공을 위해 일한다. 그의 이름은 그날 밤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도시가 잠든 사이, 인터넷에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은 회사에 해명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뉴스 포털들은 긴급이라고 표시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아침에 회사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아무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나중에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끝없이 이어지는 차들, 작은 가판대에서 풍겨나오는 커피 냄새. 하지만 공기 속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파도가 도시를 휩쓸고 지나가며 긴장감을 남겨둔 듯했다. 그러는 동안 이 이야기의 어린 여주인공은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엄마가 코트를 입는 것을 도와주고 낡은 부츠의 지퍼를 조심스럽게 올려주었다. 소녀는 목발을 꽉 움켜쥐고 밖으로 나갔다. 오늘은 병원에 가야 했다. 길고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았다. 버스는 늦었고 동상에 걸려 장갑을 끼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가끔씩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소녀는 단편적인 말들을 들었다. 그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정말 끔찍했다. 그런 행동을 하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녀는 이 대화들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던 중 코트를 입은 남자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스캔들이 터졌다. 회사 경영진은 대중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모든 편지는 분노에 찬 편지로 가득 차 있었다. 고객들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재빠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 남자는 잦은 사임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루가 끝나기 전에 퇴근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여전히 무관심하게 흘러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있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몇 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단 한순간의 부주의, 한 번의 무심한 밀림 때문에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갔다. 늦은 저녁, 소녀가 병원에서의 긴 하루로 지쳐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을 때 어머니가 예상치 못한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문지방에 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자선재단 자원봉사자였고 다른 한 명은 작은 지역 출판사 기자였습니다. 그들은 깔끔하게 포장된 꾸러미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어 어린 소녀를 돕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자에는 가볍고 밝은 새 목발이 들어 있었는데 스티커로 장식되어 있었고 꾸러미 안에는 책과 장난감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채 선물을 받았다. 관심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가족은 눈에 띄지 않고 검소하게 살며 혼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려 애썼다. 그날 밤, 소녀가 잠에서 깨어 새 목발을 보았을 때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눈빛이 환하게 빛났다. 그녀는 반짝이는 플라스틱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스티커에 적힌 재밌는 문구를 읽었다.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다. 다음 날, 도시에 새로운 플래시몹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행인을 돕고, 떨어진 짐을 줍고, 노인들이 길을 건너도록 돕고, 장애인들을 돕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진 아래에는 달겠습니다라는 짧은 캡션이 적혀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은 남자는 당시 집에 앉아 전원이 꺼진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기자, 변호사, 심지어 옛 친구들까지 그에게서 연락이 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서둘러 그와의 인연을 끊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뉴스 사이트에서 그의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팔꿈치 하나, 한순간의 무관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두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은 어른과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은 어린 소녀. 도시는 새로운 리듬으로 깨어났다. 이른 아침부터 카페, 미니버스, 사무실 복도는 늘 같은 대화로 북적였다. 불과 하루 전, 지나가던 행인이 우연히 알게 된 이 사건은 도시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영상은 엄청난 속도로 계속해서 조회수를 늘렸습니다. 뉴스피드를 스크롤하던 사람들은 이 영상을 계속해서 접했습니다. 거리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뉴스 헤드라인에 그 사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소녀와 대도시. 누구의 탓인가? 무관심의 대가. 한 번의 행동이 인생을 바꾸다. 주요 방송사들은 아파트, 사무실 접수실, 붐비는 미니버스 안의 TV 화면에 이 영상을 방영할 권리를 구매했습니다. 교차로의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목발을 짚고 힘겹게 움직이는 어린 소녀와 잠시도 멈추지 않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죠. 자선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살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는 무심한 행동이 얼마나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코트를 입은 남자는 바로 그날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역 뉴스 일면에 실렸습니다. 먼저 나이, 직책, 직장 등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사생활에 대한 세부사항, 그의 수입에 대한 추문적인 헤드라인, 눈 덮인 하얀 해변을 배경으로 미소 짓고 있는 외국 휴가 사진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그를 쫓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그의 집 밖에서 적어도 한 가지 진술이라도 포착하려고 했었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파트에 갇혀 있었다. 아파트 안은 갑자기 새장처럼 변해 있었다. 그의 상사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행동을 규탄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여론의 압력이 너무 컸습니다. 회사는 그런 스캔들에 연루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해당 회사의 고객들의 이름도 댓글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곧바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성공적인 커리어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소음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한편, 직접 영상을 촬영한 청년은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백 건이 개인 메시지에 답장했고, 방송 초대와 댓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소박했던 그의 블로그는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의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소녀가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는 소녀를 찾아 어떤 기분인지 알아보고 구독자들이 제공한 도움을 전달하기 위해 자선단체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돕고 싶어 했습니다. 치료비를 내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새 목발을 사라고 돈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잠시나마 더 나은 곳이 된 것 같았습니다. 무관심과 냉소주의에 지친 사람들은 이 어린 소녀에게서 하나의 상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일상생활의 번잡함 속에서 흔히 잊히기 쉬운 바로 그 친절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마을 반대편에서는 소녀의 어머니가 온갖 자물쇠로 문을 잠갔다. 이미 현관에는 기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들은 인터콤을 울리고 문 아래에 쪽지를 남기고 이웃들에게 물었다. 누군가는 그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려 했고 누군가는 면접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엄청난 관심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고요함, 평화, 그리고 삶을 살아갈 기회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입구에 작은 줄이 늘어섰다. 자원봉사자들, 이웃들, 그리고 그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누군가는 사탕을, 누군가는 책을 가져왔다. 소녀는 커튼 뒤에서 이 특이한 행렬을 바라보며 밖을 내다보았다. 난생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받았다. 엄마는 한참 망설였지만 그래도 몇몇에게는 문을 열어주었다. 엄마는 말을 잃은 채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다. 새롭고 밝은 배낭을 든 소녀는 행복한 듯 어리둥절해 보였다. 마치 꿈만 같았다. 어제는 길거리에서 눈에 띄지 않았는데 오늘은 누군가 그녀를 돌봐주었다. 인터넷은 그의 행동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관심이 사그라들어야 할 것 같았지만 댓글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규정 위반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그가 일하던 회사 웹사이트는 유지보수를 위해 폐쇄되었습니다. 새로운 고객들은 원치 않는 관계를 이유로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그의 평판을 의심할 만한 근거를 찾기 위해 그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이야기는 더욱 추잡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영상을 촬영한 블로거를 위협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여론은 어떤 법원보다 빠르고 무자비하게 움직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젊은 블로거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찾아 그 소녀를 위해 모은 지원금을 모두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삶을 끝없는 쇼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익명을 고집했습니다. 그 소녀는 새로운 편안한 목발, 장난감, 옷을 받았고 도시 최고의 병원 중 한 곳에서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초대장도 받았습니다. 그녀가 자란 세상은 갑자기 넓어지고 더 친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찍은 영상 하나, 녹화 버튼 하나가 두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로 무관심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녁이 되어 도시의 소음이 가라앉으면 교외에 있는 한 채의 겸손한 아파트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소녀는 창가에 앉아 텅 빈 거리를 이따금씩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목발에 끊임없는 마찰로 가늘고 관절 부분이 살짝 벗겨진 그녀의 손가락이 유리창에 살짝 닿았다. 그녀는 외로움에 익숙했다. 이른 아침의 기상, 버스 정류장에서의 긴 대기, 끝없이 이어지는 병원 복도.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에서 평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깁스는 처음도 아니었고 어쩌면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이 병은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덮쳐왔고 그녀의 움직임의 자유를 앗아갔으며 모든 걸음을 극복하는 대로 이끌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속도를 늦추기만 하면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고 비틀거리기만 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세상은 느리게 걷는 자에게는 너무 빨랐다. 아버지는 딸의 병이 자존심까지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진단을 받자마자 가족을 떠났다. 어머니는 딸을 돌보며 평범한 삶의 조각이라도 남기려 애쓰며 뼈 빠지게 일했다. 모든 돈은 약값에, 모든 틈은 다음 시술에 쏟아부었다. 학교는 또 다른 시험이 되었다. 반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동정했지만 곧 피하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에 목발은 골칫거리였다. 목발은 사람들의 눈길을 너무 많이 끌었다. 소녀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으며 조용히 공부했다. 거의 아무도 그녀의 노력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직 어머니만이 언젠가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믿었다.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그 남자가 무례해서가 아니었다. 어른들이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자신의 무력감, 이 작은 순간이었다. 목발 끝에 생명이 걸려있던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앞에는 교차로와 자동차 소음,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않는 남자의 얼굴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남은 유일한 목발을 꽉 움켜쥐었던 것처럼 담요를 꼭 움켜쥐었다. 바로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휴대폰과 컴퓨터로 그녀를 지켜보며 부끄러움을 느끼며 돕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첫 선물을 조심스럽게 받았다. 새 목발이 너무 가벼워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손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걷는 게 정말 가능할까? 장난감들은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치품처럼 느껴졌다. 화려한 그림이 그려진 배낭, 생일날만 맛볼 수 있는 사탕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마법처럼 느껴졌다. 소포와 함께 도착하기 시작한 편지는 저녁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회복을 기원하는 내용, 사람들이 그녀의 강인함에 감탄하는 이야기, 따뜻한 격려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치 낯선 이들의 따스함을 흡수하듯 편지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다. 오랜만에 그녀는 이렇게 느꼈다. 그녀는 눈에 띄고 중요한 존재이고 그녀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어. 몇 주 후, 큰 병원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영상을 본 의사 한 명이 무료 진찰과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목발 없이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작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편지를 손에 든 채 울었다. 그것은 엄마가 꿈꾸기 두려워했던 희망이었다. 짐을 싸는데 며칠이 걸렸다. 이웃들이 옷을 가져다 주었고 누군가는 다른 도시로 가는 티켓값을 지불하는 것을 도왔다. 자원봉사자들이 모든 서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소녀는 낡은 소파에 앉아 새롭고 아름다운 여행 가방을 바라보며 걱정을 떨쳐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끔찍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완벽한 기대였습니다. 그녀를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코트를 입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미 신화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도시를 떠났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장, 명예, 심지어 가족까지. 신문은 그가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자주 돕기 시작했습니다. 자선 행사와 선행 플래시몹이 등장했고 학교에서는 친절 수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 잠깐 엿보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떠나기 전날 밤, 소녀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믿음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때로는 놀라움을 선사할 수도 있다. 어린 소녀가 꿈을 꾸며 여행을 떠나는 동안 그녀를 학대하는 사람은 마침내 자신이 발견한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항상 커피와 값비싼 서류 냄새가 나던 아파트는 이제 축축하고 곰팡내가 났다. 남자는 책상에 앉아 전원이 꺼진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알림이 더 이상 오지 않았다. 폭풍이 잦아들어서가 아니라 그를 친구라고 부르던 사람들조차 더 이상 그를 신경 쓰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해고된 후 그는 새 직장을 찾으려 애썼고 이력서를 보내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고 서비스 할인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가 어디를 돌아보든 대화는 시작보다 더 빨리 끝났다. 그의 이름은 누구나 아는 단어가 되었다. 사람들은 마치 그의 성이 자신들의 평판을 더럽힐까봐 그와 엮이기를 두려워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때 그가 도왔던 사람들조차 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대출은 늘어났고 청구서는 쌓였다. 그는 차를 팔고 보석도 팔았다. 그리고 도심의 비싼 아파트를 나와 외곽의 작은 원룸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이웃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는 적어도 사람들의 시선은 피하며 빵을 사러 나갈 수 있었다. 그의 세상은 좁고 칙칙하고 끝없이 잿빛으로 변했다. 밤에는 가끔 그 영상을 다시 보았다. 소녀의 목발을 밀고 가는 모습,
뒤돌아보지 않는 모습을 몇 번이고 되짚어 보았다. 그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애썼다. 서두르다가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지만 화면을 볼 때마다 설령 사고였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관심은 그가 돈이 아닌 목숨으로 치러야 할 범죄임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대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은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밝은 복도, 미소 띤 의사들, 최신 기술들이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를 진찰하고 사진을 찍고 치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녀를 우리의 작은 영웅이라고 불렀고, 소녀는 당황했지만 가슴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수술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때로는 제대로 앉기도 힘들었고, 때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버텼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은 작은 승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목발 없이 한 걸음, 전에는 굽히지 못했던 다리로 하는 움직임.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응원 편지가 끊임없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녀의 강인함이 어떻게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고 간과했던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낯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소녀는 모든 편지를 마치 진짜 보물처럼 침대 옆 상자에 간직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범을 통해 타인의 삶을 바꾼 사람들을 기리는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들은 소녀의 힘이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녀의 존재 자체가 온 도시에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는 사실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이 무렵, 한때 자신이 불가촉천민이라는 사실에 자신감을 가졌던 그 남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창고에서 인부로 일하며 신분을 감추려고 은행 카드를 재발급받았다. 하지만 자신을 숨기는 건 불가능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는 너무 비참하게 추락해 쉽게 일어설 수 없는 한 남자를 보았다. 밤마다 악몽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교차로 무관심한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내민 아이의 손에서 멀어져가는 자신의 등을 꿈꿨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내리막길을 걷는 동안 어린 소녀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치료 끝에 그녀는 목발 없이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걸음, 그 다음에는 복도 전체를 걸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고, 그녀의 어머니는 기쁨에 울었고,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소녀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얻은 승리가 아니었다. 수년간의 투쟁, 수천 번의 눈에 띄지 않는 노력,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해준 강인함에 대한 보상이었다. 시상식은 높은 천장과 은은한 조명이 돋보이는 넓은 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구조대원, 의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차례가 되자 관객들은 얼어붙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짧은 머리의 어린 소녀가 무대 위로 나왔다. 그녀는 목발 없이 천천히, 집중하며, 하지만 스스로 걸어갔다. 그 순간,
방 안에 누구도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절과 용기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보상은 방 안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존경과 감탄, 그리고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마을 반대편 어딘가에서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낡은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 남자가 소녀가 무대를 가로질러 걸어오는 것을 보았고, 오랜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는 텔레비전을 끄고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망친 것이 대중의 비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가 한때 교차로에서 스스로에게 허용했던 것과 똑같은 무관심으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다. 겨울은 물러가고 소심한 봄이 찾아왔다. 따스한 햇살 아래 거리는 활기를 되찾았다. 바람은 더 이상 얼굴을 찌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세상은 마치 방금 전까지 걱정했던 모든 것을 잊은 듯 다시금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 소녀의 삶에는 그 변화가 영원히 남아 있었다. 이제 그녀는 목발 없이 걸었다. 발걸음은 여전히 불안했고, 때로는 집중력을 요했지만 그 발걸음은 그녀 자신의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었다. 얼어붙은 줄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신호등이 녹색일 때 길을 건너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었다. 다리의 흉터는 그녀가 견뎌온 여정을 떠올리게 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다. 그것은 강인함의 표시가 되었다. 엄마는 더 자주 미소를 지으며 딸이 혼자 산책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엄마의 가슴은 여전히 불안으로 쿵쾅거렸다. 더 이상 월급의 대부분을 약값으로 쓸 필요가 없었다. 이제 돈은 작은 꿈들을 위해 따로 모아졌다. 새 옷, 이웃 도시 여행, 소풍, 책 이전에는 생존처럼 보였던 삶이 갑자기 진정한 행복의 맛을 느끼게 되었다. 소녀의 명성은 점차 시들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토론 주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영웅적 행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남았습니다. 그녀의 고향 학교에서 친절에 대한 수업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수학과 문법뿐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돕는 법, 뒤처진 사람을 보는 법 등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버스 정류장에는 주변을 둘러보세요. 근처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라는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조금 더 친절해졌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우편함에서 발신인 주소도 이름도 없는 눌러가 보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깔끔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짧은 쪽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을 용서해줘. 넌 나보다 더 강해졌어. 내 여정이 행복하길. 그녀는 누가 썼을지 상상하며 오랫동안 편지를 바라보았지만 곧 다른 편지들과 함께 같은 상자에 넣어 정리했다. 이제는 그 상자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 과거를 더듬을 필요는 없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다. 한편 마을 반대편에서는 한때 그녀를 밀어주었던 남자가 이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높은 지위를 갈망하지도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다. 그의 삶은 절제되고 검소해졌으며 자신의 죄책감에 대한 무거운 자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작은 선행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웃의 짐을 들어주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길을 걸을 때 발걸음을 조심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고칠 수 없지만 어쩌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있었던 그날의 기억은 그에게 영원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왔다. 가벼운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책을 손에 든 채 공원 골목을 걷고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다. 걸음걸이는 자신감 넘쳤고 시선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길고 힘겨운 여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삶도 산더미였습니다. 가끔 길을 건너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옆에서 걷는 사람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노인들, 유모차를 맨 어머니들, 배낭을 맨 아이들까지. 누군가 갑자기 넘어지면 언제든 그녀는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언젠가 온 세상이 그녀를 외면했을 때 마침내 누군가 그녀를 알아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연말 축하 행사에서 그녀는 다시 무대에 불려나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소녀는 강당 한가운데에 서서 감사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가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작별 인사를 하며 그녀는 다시 한번 미소 짓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을 둘러보았다. 이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조차도 무언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한 걸음, 한 번의 행동, 한 번의 내밀어진 손길이 당신의 운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새로운 길은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신앙과 친절함, 열린 마음으로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습니다.